전주환 징역 40년 선고입니다. 신당역의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요.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범죄로 고통을 줬고 고소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살해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주환은 이미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 형량은 49년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신당역 살인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형이 40년이란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는 다른 결과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요즘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는 나이와 직업, 전과, 범행 동기 등을 철저히 따져서 양형 조건을 철저히 따진 다음에 심리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벌금에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잘못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전주환의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징역 49년이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80이 훨씬 넘는 나이에 아무래도 만기 출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도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평창동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전통 부촌이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하잖아요. 홍진경 씨가 바로 이 전통적인 부촌 평창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요. 정말 재벌가 부럽지 않은 아주 좋은 이 으리으리한 집을 공개를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홍진경 씨 집이 일단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주방인데 네. 이야. 이제 보면 와, 저거 많은 그만큼이 어머니분들 다가 로망이에요. 아니라 그 앞에요. 원테이블. 네. 다이닝이 다 따로 사실 있구나. 너무 부럽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공간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네. 저는 앞서 그 주방이 거실인 줄 알았는데 거실이 또 따로예요? 아, 그러니까요. 저게 평창동 집이에요. 네. 여긴 또 약간 저 위에 천장 보면 좀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고. 통창이네요, 또 통창으로. 네. 뷰가 또 좋다는 거지. 보이질 않네요. 이야. 이게 또 그냥 뷰가 아니고 평창동 뷰는 어떨까 산이 너무 보이네. 궁금한데요. 이 평창동 뷰도 한번 함께 보시죠. 산이 보이는 뷰겠죠. 통창이 뷰가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네. 정말 앞에 그냥 빽빽한 어떤 아파트 야. 없고. 주로 연예인들 사는 데는 한강뷰 주로 봤는데 네. 이렇게 저런 산 뷰가 아니 나이가 들수록 산 뷰가 좋아.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소개할 공간은 또 네. 있습니다. 홍진경 씨의 방과 이번에는 마당입니다. 일단 여기가 홍진경 씨의 방인데. 네. 일단 다 깊이가 있어요. 야, 방도 진짜 끝에가 크네요. 창문이 있네. 호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호텔 같아요. 아니 여기서 매일 사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매일 사나. 그러니까요. 하루만 살고 싶다. 근데 놀러 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호텔 뭐 스위트룸 정도로도 안 되겠는데요. 아니, 마당이 있어, 마당이. 마당 잘 꾸며놨다. 밤에도 너무 멋있네요. 이야, 저렇게 조명도 딱 들어오고. 네. 저기 뭐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매일매일 여기 살아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살고 싶어지는 홍진경 씨의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욕실이라고 합니다. 욕실 함께 보시죠. 우와. 아니 여기 방 아니에요? 아우 저게 뭐 흰옥기탕이야. 와, 우와. 집이 료칸 아니라 아닙니까? 료칸? 리조트 아니에요, 리조트? 리조트. 냄새? 리조트도 거의 막 통으로 단독으로 빌린 막 아니 저걸 집 한 채를
거의 뭐 새로 짓듯이 리모델링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정말 말씀처럼 으리으리한 이 집 정말 살고 싶은 집인데요. 이런 집에 살면 매일매일이 리조트에 온 것 같을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배가 저런 벌써 집-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사냐고 우영 씨가 물어봤잖아요. 네. 저런 집 매일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홍진경 씨 이런 집에 매일매일 살아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어떤 사람은 유달리 막 보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명품 가방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진경 씨는 이 좋은 집에 대한 로망 이게 큰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사연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장판 찢어지면 이렇게 초록색 테이프 붙이는 뭐 홍진경 씨 나이 때쯤에는 요게 좀 가난한 거였나 봐요. 저 나이 때쯤에는 뭐 이렇게 보통 정도였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 어느 날 2층 집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우리 동네는 다 비슷해가지고 몰랐는데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야 하면서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좋은 집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데뷔했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악착같이 벌어서 이 평창동 집을 떡 마련했다고 하네요. 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일찌감치 연예계에 데뷔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6살이었던 홍진경 씨는 원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이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 다행히 입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예계 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홍진경 씨가 가장으로 돈을 벌어온 지 30년이 넘었다고 해요. 제2의 최수종, 사랑꾼 이런 수식어를 별로 네.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일까요?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랑꾼 아내에게 밥 해주는 정도 하나뿐인 아내에게 요 정도 해주는 게 사랑꾼이라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어머 이 말에서 진정한 사랑꾼이죠. 사실 사랑받는 여자가 아름답거든요. 거기다가 세상에 보통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독박 육아하는데 이 육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일 하고 있는 홍현희 씨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렇게 너무 저러면은 그 조그만 것에도 서운함을 느끼는데 홍현희 씨도 뭐 임신하고 이랬을 때 그랬다면서요. 홍현희 씨가 서운함을 느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이슨 씨가 홍현희 씨의 입덧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욱욱 이렇게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이 부부가 감정적인 이 유대감이 굉장히 깊으면 남편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내가 입덧을 하면 남편분이 나 새벽에 딸기 먹고 싶어, 나 새벽에 복숭아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막 찾으러 가고 뭐 그런 또 알콩달콩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현희 씨는 남편도 같이 입덧을 하고 같이 어지러워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못 느꼈다라면서 서운함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도 내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자랑으로 네. 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뭐 제이슨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제2의 최수종을 넘어서 공공의 적이네요. 정말. 많은 지금 남편분들이 이렇게 화가 나실 정도의 얘기 조금 더 보태드릴게요. 자, 이제 좀 아까 이 홍현희 씨의 그 어떤 입덧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제이슨 씨가 임신한 아내, 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임신한 아내가 느끼는 육체적, 심리적 증상을 함께 겪는 거예요. 이걸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보통 입덧이 임신 초기 한 3개월쯤에 확 올라왔다가 좀 가라앉다가 다시 또 출산할 때쯤 또 이제 심해지는데 우리 제이슨 씨, 홍현희 씨 진짜 사랑하나 봐요. 그리고 애정이 느껴지네요, 정말. 네. 아니 나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육아도 제이슨 씨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설명을 홍현 씨가 내 역마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홍현 씨가 이 역마살이 있어서 이게 한 곳에만 오래 있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씨가 홍현희 씨에게 아니 자기 몸만 괜찮으면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출산 이 50일 만에 방송에 복귀한 홍현희 씨를 대신해서 아들을 100일까지 데리고 잤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저랑 같은 방송을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홍현희 씨가 출산을 하고 그 자리를 비운 제 옆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제이슨 씨가 와서 또 방송을 대신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찐 부부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아빠가 놀아주고 이런 계절에 갓난아기를 아빠가 하는 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지 아니죠. 우리 여자들도 육아는 처음이라 정말 갓난아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힘들지만 이게 정말 막 불안해가지고 걱정되면서 해서 정말 온몸이 쑤시거든요. 우리 제이슨 씨 제대로 육아했더라고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딱 아프다는 그 진단이 뭐냐면 독방 육아하는 엄마들한테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것만 봐도 정말 홍현희 씨 진짜 여왕처럼 사는구나. 제이슨 씨가 정말 독방 육아 하는구나. 요 대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마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홍현희 씨는 정말 고맙고 막 사랑하고 막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이를 낳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복귀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랬더니 제이슨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나만 믿고 아기를 낳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제이슨 씨를 믿고 낳았더니 제이슨 씨가 정말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주는 모습에 홍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는 못하는 부분도 채워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진심을 전했죠. 모유 유축까지 했다고요? 아니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면 이게 모유가 차면서 이게 굉장히 이 가슴이 부풀어서 좀 힘들고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무겁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유축을 통해서 좀 빼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홍현희 씨 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이슨 씨가 요 모유 유축해가지고 요걸 또 우리 애기 먹여야지 하고 요걸 또 조리원으로 또 이렇게 배달을 하고 뭐 이거 물론 조리원 시절부터 그랬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또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간호사분들이 어머 우리보다 낫다 칭찬할 만큼 홍현 씨가 얘기해요. 이 남편의 섬세한 손길로 했더니 완전히 모유가 와 이게 샘 솟는다는 거죠. 이야. 근데 제이슨 씨 아까 어깨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손목 조심하세요. 이거 모유 유축하다가 요거 손목 인대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요 유축도 좋지만 몸 관리하면서 아내랑 아이도 살피셨으면 좋겠네요.